반갑습니다. 지금 영상은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이 사이버 트럭을 보았을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바로 이 표정이 사이버 트럭이 어떤 차량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테슬라의 질주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가 다음 브랜드들보다 전체 차량 판매가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23년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4.2%가 되며 폭스바겐과 스바루를 추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일론이 답글을 남기는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다음 마일스톤은 6.9%다라는 말을 남기며 일론이 개인적으로 의미를 두는 수치인 69와 420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실제 미국 시장에서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그리고 판매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2022년 전체 시장 점유율과 2023년 전체 시장 점유율을 비교하면은 0.4% 상승하며 다른 모든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닛산 다음으로 큰 시장 점유율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레거시 오토메이커 같은 경우 쪼그라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테슬라가 2022년 시장 점유율이 3.8%였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0.4% 시장 점유율 증가가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도 일론이 답글을 남깁니다. 앞서 살펴봤던 69420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는데 일론이 태어난 날에서 69일이 지나면은 4월 20일이 된다라는 아주 재미난 우연의 일치를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모델 Y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 되는 기록적인 해가 2023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델 Y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도 정말 놀랍지만 모델 Y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도 정말 놀랍고 또 전기차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도 놀랍고 심지어 모델 Y를 생산하는 공장이 고작 4개밖에 없는데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 되었다. 이 모든 사실 하나하나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다 보니까 과거 일론이 모델 Y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먼저 했을 때 그 어떤 산업 전문가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 지난해에도 볼 수 있었고 올해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어에서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미디어는 이탈리아 미디어입니다. 이탈리아 매체에서도 일론이 마약을 했니 어쩌니 난리가 난 주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즈니스 인사이더 이거는 신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타블로이드 혹은 뭐 찌라시 전문 잡지 정도 언론사이죠. 언론사가 아닌데 일단 우리는 언론사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언론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일론이 마약을 했니 어쩌니 하면서 난리를 부리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난 점은 일론은 마약 검사를 계속해서 나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일론이 소유한 회사이지만 나사는 미국 정부 기관입니다. 미국 정부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랜덤한 시점에서 일론을 대상으로 마약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였고 그 결과 마약은 물론이고 술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술주정뱅이들이 와가지고 일론이 마약했니 어쩌니 하고 있고 이 WSJ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나타내는 건데 사실 요즘은 이게 정크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광대가 돼버린 미디어, 뭐 레거시 미디어도 물론이고 유튜브에서 거대 채널 미디어들도 이제 스스로가 광대임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살펴봤던 테슬라 대기록, 언론은 대바락 여기에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사실 일론이나 테슬라나 언론의 공격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공격의 강도가 너무 거세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너무 잘하니까
테슬라와 경쟁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 신문 매체들의 주인 혹은 광고주들의 심기가 불편하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X입니다. X 같은 경우는 일론이 그냥 자기 돈으로 사버린 기업이고 상장도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바로 이런 X가 레거시 미디어들과 직접 경쟁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두 번째 또 큰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린다 야칼리노 씨는 X의 CEO이시고, 이 린다 야칼리노 씨가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똑같은 광고 비용 1달러당 X에서 가장 큰 광고 효율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광고주들도 정말 단순하게 광고 효과만 생각하면 X로 오는 게 더 효율적인 상황이 되었고, 레거시 미디어들의 기사의 절반 넘게 이 X에서 나오는 자료를 퍼다 나르는 수준이고 아니면 지어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X가 바로 일론이 소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론이 소유한 기업을 통틀어서 비판하거나 일론에 대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퍼다 나르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일론은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X가 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의 공격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네들은 아무리 방향성이 쓰레기 같은 방향성이라도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라는 상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페이크 뉴스로 의심이 되는 내용이 많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중국에서 나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 번역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24년 1월 8일 오전 3시 완전 자율주행 버전 12 업데이트가 중국 지역에 최초로 배포될 예정이라고 테슬라 중국 팀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바탕으로 중국 소식을 전해주시는 종원님께서도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FSD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공유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FSD 시범 테스트가 점점 더 진행되고 있다라는 정황은 지금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진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FSD가 직접 시작되기 전에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게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레이님께서는 이제 이 메시지가 페이크 메시지이다, 잘못된 메시지이다 라는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도 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FSD가 조만간 시작된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고 일어날 일이지만 1월 8일 이 날짜 그리고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재미난 페이크 분석에 대해서도 AJ님이 제대로 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페이크 분석은 R&D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R&D 하면 연구개발 비용이죠. 테슬라의 연구개발 비용을 매년간 사용하는 이 절대적인 금액과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용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은 다른 테크 기업보다 아주 낮은 수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AI 쪽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빈틈이 이것만 봐도 엄청나게 많지만 이 분석 자체가 일단 테슬라가 일반적인 자동차 제조사는 아니다 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함께 비교해 본다면은 테슬라가 얼마나 많은 R&D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3.1 빌리언 달러라는 게 2022년 R&D인데 이거 투자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성취를 만들고 있다, 엄청나게 효율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R&D 비용에 투자할 때 무조건 절대적인 금액이 높거나 혹은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이 높을 때 성공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해주셨는데, 즉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노키아와 애플의 R&D 투자입니다. 과거 스마트폰으로 전환을 일으키던 애플, 그리고 여기에 대항하던 노키아, 단순한 R&D 투자 비용만 보니까 노키아가 무슨 4배, 8배 가까이 투자하는 연도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4배에서 2배 가까운 투자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애플의 압승이었습니다. 왜 투자를 더 많이 했는데도 애플이 이겼을까? 결국 R&D라는 분야에서는 절대적인 투자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R&D를 하는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가에 의해서 승자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은 금액의 R&D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눈에 보이는 FSD 소프트웨어,
다양한 소프트웨어, 실적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론이라는 사람 덕분에 또 스페이스X라는 뛰어난 기업의 성과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테슬라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더 모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테슬라의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탕으로 테슬라가 AI에서 실패할 것이다 라는 거꾸로 된 분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중국에서 태양광 설치가 거의 폭주를 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동안에도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는 계속해서 연도가 지날수록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2023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도 2.5배 더 높은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정부의 지원과 또 방향성 자체를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쪽으로 확실하게 바꾸다 보니 이런 폭발이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치 테슬라 측에서는 이를 예견한 듯 실제 예견한 게 맞기도 하죠. 여기에 대응되는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배터리 신규 공장 건설이죠.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작년 말 12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중국에서 배터리 공장, 메가팩 배터리를 위한 공장을 올해 건설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도 과거 여러 번 언급이 되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태양광 패널 설치가 폭발하는 이 시점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저장 장치 수요가 함께 폭발하기 때문에 올해 중국 메가팩 배터리 공장 건설과 함께 에너지 부분의 성장을 다시금 볼 수 있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가 텍사스에서도 사이버 트럭의 많은 출고와 발전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조태금 아이어님께서 오늘 올려주신 기가 텍사스 드론샷에 의하면은 지금 출고장에 있는 약 25대의 사이버 트럭이 공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기가 텍사스 업그레이드 역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최종 조립 라인에 새로운 또 설비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무려 크레인이 3대나 동원되어서 상당히 크게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미래 기가 텍사스가 훨씬 더 큰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확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또 상당히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기가 텍사스에서 그닥 멀지 않은 곳에 새로운 건물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건물의 규모 같은 경우는 35,000평방피트로 사이즈만 본다면은 건물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그 위치입니다. 기가 텍사스에서 북쪽으로 25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또 여기서 삼성 반도체 공장과 5km가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이 건물을 테슬라가 매입했다라는 사실은 확인이 되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는 또 삼성 반도체와 협력을 위한 중간 기지 혹은 서비스와 관련된 일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엔 크루즈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크루즈가 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시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서 75,000불의 합의금을 내고자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 과거 좀 많이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고를 너무 묘사하면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좀 심각하게 치는 사고가 있었다 정도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를 통해서 드러난 점은 크루즈의 자율주행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L4, L5로 완전 자율주행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원격 주행이다라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테슬라보다 더 뛰어난 자율주행을 확보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원격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뛰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75,000불 합의금을 통해서 새롭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대중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기술이 최종적으로 자율주행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증은 훨씬 더 커지게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폭스바겐에서는 챗 GPT를 자사 차량에 통합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만 보게 된다면 폭스바겐이 미래 신기술
AI를 자사의 차량과 통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 혹은 일론이 가진 기업가의 격차가 얼마나 더 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말하는 이 챗 GPT의 통합은 단순하게 챗 GPT를 자동차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고 차량 통제권을 주는 것과는 아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챗 GPT, 오픈 AI에서 만든 챗봇 AI이죠. 이것도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것 통합도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런스라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챗 프로라는 상품을 사서 이걸 통해서 챗 GPT를 자사의 일부 모델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고 또 마치 포장을 잘하면 자사 차량이 AI 기능을 탑재하였다라는 것으로 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무려 3곳의 회사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폭스바겐은 그 중간 과정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세런스라는 회사의 상품을 하나 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테슬라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일론이 가진 기업 중 한 곳인 xAI에서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하였고 그 그록을 또 일론의 다른 회사인 X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록에게 언제 테슬라 차량에 그록이 통합될지 물어보니까 일론만이 이것을 알 것이다 라고 아주 재미있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건 분명 통합이 될 것이고 일론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끼리 협력이기 때문에 그 수직 통합 능력이 이런 폭스바겐이 다른 회사 제품을 하나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단순한 챗봇의 기능이 아니라 말을 함으로써 실제 차량을 조종해주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보면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훨씬 더 빛이 나고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손쉽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